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어, 원래 방송 중이나 아니면은 뭐 그 연단에 섰을 때 입 안에 그 달콤한 게 들어갔을 때는 계속해서 침이 마르고, 그리고 이제 침을 꿀떡꿀떡 삼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커피나 단 음료는 절대 불가인데요. 저는 오늘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한 잔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덥고 카페인이 좀 필요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스피치의 이제 기본은 뭐냐면요. 실제로 사실은 많이 책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소리 내어서 문단을 또박또박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국어책조차도 이렇게 그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다면은요, 결국은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작정 애드립을 하겠다, 내가 순발력을 기질을 발휘해서 말을 하겠다 해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네, 약간의 그 연습과 그리고 그 카피가 필요해요. 모방이 좀 필요한데, 일단 책을 읽을 때 더듬지 않고 뭐 한 두 장이든 세 장이든 틀리지 않고 매끄럽게 읽어가는 그런 연습,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복식 호흡을 하시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복식 호흡을 하게 되다 보면은요, 숨의 길이도 길어지고 그리고 말도 또박또박해지고 발음도 뭉개지지 않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으니까, 누차 강조하지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뭐 야구를 하거나 테니스를 해도, 골프를 해도 심지어 기본기가 있어야 되죠. 무작정 필드로 나가지 않고 무작정 뭐 그 밖에 나가가지고서 바로 테니스를 치거나 뭐 야구를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기본기를 충분히 훈련을 한 뒤에 숙지를 한 다음에 그래도 할까 말까 한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우후죽순으로 이제 생겨나는 스피치 학원이라든가 또 뭐 그 아나운서 아카데미라든가 갔을 때 내가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분명히 무언가 바로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시는데요. 학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지망생들도 방송국에 오면은요, 마이크 잡으면 덜덜덜덜 떨고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때부터 방송국 자체 내에서 또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연습을 시켜요. 네,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숙련 기간. 자,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라는 잡사 일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겸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막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성취가 되게 잘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희한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일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재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신망을 얻고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냥 뇌가 시키는 대로 건방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를 이제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사람도 많지만 사람들의 성격도 가지각색이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도 있듯이, 뭔가를 크게 이룬 사람이 남들 앞에서 예의 바르고 겸손하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말할 때, 그래서 말투에서 건방과 겸손이 나와요. 그래서 직업병이 있는 저로서는 통화를 하면은요, 이 사람 지금 전화 누워서 받나? 이 사람 뭔가 지금 삐딱한데?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억누르려고 하네? 이 사람은 굉장히 인성이 좋구나 하고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란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신문 기사를 제가 어저께 잠깐 훑어봤더니, 요즘에 이제 젊은 그 10대 아르바이트나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을 사장님들이 기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사장님이 을이 되고 그 친구들이 갑이 되는 그런 이제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내가 착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이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유명한 S 커피, 거기 이제 비싸죠. 거기도 카드 로버트, 또 뭐 M으로 시작하는 곳에 거기 가도 로버트,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데 가면 세대 차이를 느껴서 그런가 할 정도로 이 친구들이 카드요? 현금이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말투가 다 그래요. 어디서 하나같이 뭐 학원을 다녔나? 훈련을 받았나? 이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내가 내 돈 쓰러 갔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며 사람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아이들의 그런 성향들을 이제 저는 잘 아니까 지켜보면은 워낙 집에서 뭐 기죽지 마, 자존감 막 이렇게 키워주고 뭐 다 귀하다 귀하다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그 어울렸을 때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안 좋은 소리를 했을 때는 어떤 친구는 취업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아무 문자나 아무 전화도 없이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예,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때 좀 속상해도 화장실 가서 한번 울고 오면 괜찮다. 그리고 모든 직장은 3년 이상 다녀야 된다 하고 그렇게 훈육을 받았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나하고 뭐 안 맞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나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그냥 통보하고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1인 기업이 이제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예, 차라리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혼자 하고 말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인건비 아끼느라고 키오스크 같은 거 이제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다 전산,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익숙하지가 않은데 좀 모르면 옆에 와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런 어떤 인정머리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정말 인정머리 없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스트라 그러죠. 네. 그 남이 뭐를 하거나 말거나 나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남의 그런 상황들은 배려하지 않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키오스크를 잘 못하니까 햄버거 집을 갔는데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아 그런 거 자기네 도와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헤매다가 집에 오는데 막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더래요. 내가 되게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람들의 그런 문제니까. 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스마트폰 교육이라든가 컴퓨터 교육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꼭 인성교육 플러스 스피치, 말하는 교육을 배워야 이 다음에도 예, 힘들지 않게 세상을 헤쳐나갈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제 사회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이라는 거 역시 예의나 겸손과는 거리가 먼 행위겠죠. 아니,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갑질 때문에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도 많고요. 또 사실은 친구 간에도요, 친구를 만만하게 본다거나 이 사람을 막대하는 것도 일종의 소위 갑질의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갑질을 굳이 당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이런 사람들을 굳이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상종 안 하셔도 됩니다. 남들에게 갑질을 할 때 본인의 만족도는 커지겠지만 그게 뭐라고 왜 즐거울까요? 남한테 갑질하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나 봐요.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을 우러러보면서 존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특히 만나가지고요 되게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과대포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그건 이제 쓸데없는 감정의 소모인데 열등감의 이제 발로겠죠. 그래서 그런 류의 사람들을 보면 피곤하고 또 그 굉장히 필요 없는 그런 남의 말들 많이 하는 사람들 피해야 될 그런 유형 중에 하나죠. 뒤돌아서면 다들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갑질의 장본인이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것이겠지만 그들은 절대로 바보는 아닙니다. 결코 모를 리 없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는데 먹혀. 그러면 그냥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좀 약간 발끈하고 반응한다 그러면 안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더 가증스럽죠. 못됐죠. 타인에게 군림하는 것 자체를 기분 좋아하면서 즐기는 마음이 남들의 뒷공론이나 비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 얻어먹는 것도 상관없고 나는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하는 아주 그런 못된 심보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는 외톨이가 됩니다. 이 세상에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막 굉장히 군림하듯이 하거나 윽박지르듯이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은근슬쩍 약간 이렇게 강압적으로 누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딱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시면은 좀 기분이 나쁘다. 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셔라. 예, 말도 용기라고 그랬죠.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발음 교정하고, 그리고 책 읽는 연습, 그리고 스피치가 훈련이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의 불안감이 없어져요.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감은요, 내가 내 생각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만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6개월만 연습을 하시면은요, 굉장히 말투 자체도 세련돼지고 상대방이 말에 포스가 있네, 말에 카리스마가 있네, 말에 힘이 있네 하고 느낄 정도의 경지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사람들은 자기를 거느리는 사람이 겸손하면 더욱 공손하게 따라요. 예, 그게 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20살 정도의 학생들부터는요, 전 절대 반말하지 않습니다. 반말하세요, 교수님. 막 이렇게 얘기하면 반말 절대 안 합니다. 왜? 저도 저를, 네, 품위 있게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존중받기 위해서. 제가 반말하기 시작하면은요, 상대방은 뭐, 네네네네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무슨 저런 어른이 다 있어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먹었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가서, 가게나 아니면은 아무 어떤 석상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냥 반말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거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매사에 정성껏 임하니 자신이 맡은 일은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이 잘 꼬이고 내가 잘 안 풀린다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뱉는 언행이 얼마나 옳고 바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매사가 겁이 없는 사람들은요, 되게 당당해요. 나쁜 짓을 안 합니다. 원리 원칙을 지킵니다. 그리고 옳습니다.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그 부정적인 일이라든가 나쁜 일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곱게 살다 보니까 두 발 다 뻗고 잘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좋은 일도 이제 생기고 남들의 신망도 얻어서 사람들이 그를 많이 찾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은 팩트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간단한 이론인데도 겸손보다는 권위와 자만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문제고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뭘 잘못 먹었거나 잘못 배웠어요. 사람이 살면서 돈을 들이지 않고 큰 이득을 보는 요체는 바로 겸손입니다. 네, 겸손. 스피치에서는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사 형통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가 정답이듯 빈수레가 요란하다 역시 정답입니다. 여기서 빈수레는 텅 빈 머리를 일컫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없고 얄팍하고 지혜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잔망스럽게 머리만 이제 굴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도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나와 같은 유효상종이라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투가 정확하고 굉장히 그 말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포진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천성이란 건 좀째 바뀌지 않는 것이라니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참 예쁘긴 하죠. 3살 때 버릇 80까지라는 말도 좀채 바꿀 수 없는 천성을 이루는 말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도 겸손은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걸 인정한다면 어찌해야 할 건가는 각자 마음가짐에 달려있겠죠.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